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권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는 총 18가지의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올렸으며 이와 관련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김세환 기획조정실장, 신우용 선거정책실장을 비롯한 위원회 주요 보직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관위 소속 국제교류 전문 인력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국제교류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일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일문일답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권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권순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회 및 후보자 소개와 선서,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서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다면 저는 법관으로서 지녀왔던 신념과 가치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얻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히 되새겨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 후보자의 소개 및 선서 발언 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여야 의원들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순일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권순일 위원 내정자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대법관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의거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 하반기 국제교류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제회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국제 업무 소양 교육 등 국제교류 업무 시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 선관위 소속 국제교류 전문 인력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국제교류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10월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창설을 주도한 기관입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국제교류 전문 인력의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위원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국제교류 전문 인력 간 상호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선거용어 영문 표현 익히기, 국제회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세계 정세 및 지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선거용어 영문 표현 익히기 시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국장과 루크부처 주임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국외 선거기관 접견 및 선거 관련 국제회의에서 자주 쓰이는 선거용어 영문 표현 소개와 실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국제회의 프레젠테이션 스킬 시간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발표했던 나승현 대표가 강사로 나와 성공적인 국제회의 영문 발표를 위한 필수 표현 및 스킬과 성공 사례 청취 및 토의를 통한 자기개발 연구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국제업무 소양 교육 시간에는 세계 정세 및 지역 문화의 이해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으며 국제교류 업무에 요구되는 세계 정세 및 지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지역별 특수 상황 및 문화적 차이를 통해 알아야 할 국제교류 에티켓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습니다. 그 출장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선거 용어의 영어 표현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 스킬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제업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위원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국제교류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촉진을 위해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2주 동안 제2기 신임 실무인재 양성과정을 열었습니다. 신임 실무인재 양성과정은 선거연수원 직무교육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네, 이번 신임 실무 인재 양성 과정에는 9급 신규 임용 지원 예정자 121명이 참여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2기 신임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신임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공직가치와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지식 습득 등 공채 채용으로 합격한 신규 경력자가 모두 필수로 거쳐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공직 자세를 확립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부와의 대화 시간에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강의와 현장에서 익힌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공무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국민이 바라는 현대 공무원의 모습이고 제가 말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공무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이 신뢰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만족도가 높은 이러한 기관에서 여러분들 한 식구로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국가 이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식구가 되주길 바라면서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임 실무 인재 양성 과정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이론과 실무로 나눠서 진행됐는데요. 1주차인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와 정치자금법, 선거비용 등 선거법에 대한 기초이론을, 2주차인 기록물 실무와 회계 실무 등 실질적인 업무 학습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내외적 자질을 쌓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높은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선관위 직원이 됐다는 자부심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좀 더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 실무 인재 양성 과정 교육에 공무원 기본 자질 강화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칭찬문화 활성화를 통한 조직의 소통과 화합, 건강한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칭찬 공무원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1일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시상식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2017 칭찬 공무원 및 단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위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위원회, 경남 김해시위원회 단체 3팀이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수상한 공무원과 단체에는 상장과 함께 각 100만 원 상당의 경력금이 지급됐습니다.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5월달에 보궐선거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잘 치렀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칭찬단체, 또 칭찬 공무원, 또 감소수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정말 그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소임들을 다 잘해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칭찬 공무원 및 칭찬 단체에 선정된 시상자들은 홈페이지 또는 서면 칭찬 등을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칭찬 잔치는 국민이 주는 상으로서 국민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하여 그간에 우리가 일구어왔던 중앙선관위 이념에 따라서 이를 잘 처리해서 국민이 주는 상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선거관리 불신 해소 및 국민과의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칭찬 공무원 및 단체 시상식은 칭찬 직원과 단체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조직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 구축과 칭찬문화 활성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칭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칭찬 사례를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소통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토론교육연구회는 지난 16일 2017 경기 토론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토론문화 확산과 토론문화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 초중고 교사 전문직 등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6일 경기도 토론교육연구회는 안양 비산중학교에서 2017 경기 토론교육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토론교육 학교와 사회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에는 토론 수업 및 토론 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초중고 교사 전문직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토론을 통한 수업 개선과 민주시민성 함양교육을 실천해온 현장 교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의 중요성 확산과 공교육에서 토론 교육이 갖는 가치를 조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저희 토론교육연구회에서는 그동안 2013년부터 도교육연구회로 지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토론 수업 역량 강화와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역량과 노력에 대한 내용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이 내용을 일반화하고 싶어서 이번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산중학교 각 교실에서 진행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자유학기제 수학과 토론 수업, 모의재판 토론 수업, 토의 토론을 통한 생각하는 학급 공동체 세우기 등 수학, 음악, 도덕, 철학 교과목 등을 토론과 접목시켜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와서 그 많은 선생님들이 토론 수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는 걸 다시 한번 몸소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토론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학교에 가서 직접 한번 이제 적용해보고 토론 수업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움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참여와 토론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 핵심 질문과 소크라테스 대화법, 그림책을 활용한 토론 수업, 생각의 힘을 기른다 등을 주제로 토론 현장에서 요구했던 강좌들을 다양하게 개설해 참가자들의 강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토론 수업을 실천해온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청중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17 경기 토론 교육 페스티벌은 현장에서 요구했던 강좌들을 다양하게 개설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강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페스티벌을 찾은 청중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 혁신은 기법의 변화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토론교육연구회는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토론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위원회 소식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는 총 18가지의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 회의로 올렸으며 이와 관련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참고로 마련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이 의결되지 않으면 활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2018년 1월 1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 내용을 안내합니다. 김세현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신우용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임성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추영관 부산광역시 선관위 상임위원, 유광종 대구광역시 선관위 상임위원, 문병길 인천광역시 선관위 상임위원, 서인덕 광주광역시 선관위 상임위원, 서정욱 울산광역시 선관위 상임위원, 정현훈 세종특별자치시 선관위 상임위원, 우구나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 남태균 충청남도 선관위 상임위원, 진종호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 상임위원, 김남희 중앙선관위 감사관, 허철훈 중앙선관위 기획국장, 문흥철 중앙선관위 홍보국장, 김판석 중앙선관위 선거국장,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국장, 박찬진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이용섭 선거연수원장, 김재원 부산광역시 선관위 사무처장, 신현홍 대구광역시 선관위 사무처장, 김진배 대전광역시 선관위 사무처장, 김철 울산광역시 선관위 사무처장, 김상범 세종특별자치시 선관위 사무처장, 이동규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장, 임정열 강원도 선관위 사무처장, 김주원 충청북도 선관위 사무처장, 박광섭 충청남도 선관위 사무처장, 김정곤 전라남도 선관위 사무처장, 신영식 경상남도 선관위 사무처장, 최용식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 사무처장. 이상으로 2018년도 1월 1일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알려드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6명은 12월 19일 경북 예천군 소재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을 방문했습니다. 매년 국군 장병들을 위문 방문해온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문금 1,500만 원을 전달하며 연말연시에도 국토방위와 치안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1일 실시한 제8대 군산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위탁 관리했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고 기호 추첨을 실시한 군산대 총장 선거는 8년 만에 치러지는 직선제로 유권자는 교수 340명, 교직원 214명, 학생 71명으로 총 625명입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청주대학교 청성 알레테이아 칼리지와 함께 청년들의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세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대학교는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을 2018년 1학기부터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이 희망나눔이 봉사단은 8일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소재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올 한해 불우이웃 정기 후원을 비롯해 사랑의 연탄 나눔과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봉사단은 이날 배추 1,000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 100여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주요 단신입니다. 조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단신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보도와 비방보도, 불법 여론조사 보도 등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제10대 한국학교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등 민간선거 총 43건, 선거인 26,334명의 온라인 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단체 및 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이 지난 20일 6주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교수가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3차 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은수 위원장과 위원 10명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4차 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준비 및 불법 선거 여론조사 심의 조치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선거 여론조사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기부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후원금 기부 캠페인송이 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 울랄라 세션의 참여로 제작된 이번 캠페인송은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사용을 원하는 일반 유권자는 12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통화 연결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주고받고 돕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 후원금 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만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10,000명에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부족 시 차액은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 임형주와 사람이 매주 한국 선거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임형주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념과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희망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에 대한 상식과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선거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의견은 국민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는 여론조사에 대해 조민지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걸려온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쏟아지는 여론조사 전화로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선거에 있어 여론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민심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고 국민에게는 정당과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 여론조사의 필요성과 조사 방법, 그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 여론조사는 적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때마다 최종 결과와 예측 결과의 오차가 상당히 적었고 특히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는 우리나라의 선거 예측 결과가 매우 정확해서 전 세계 언론에 동시 방영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는 왜 필요할까요? 물론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러한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누가, 왜,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가인데요. 선거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거 결과만으로 어느 후보가 어느 연령층, 성별, 지역 등 어디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는지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주요 리서치 기관 중 하나인 A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방법을 중점으로 설명하자면 선거 예측 여론조사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전화조사인데요. 선거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전화조사입니다. 말 그대로 전화로 어느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전화를 받으셨다면 여론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패널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는 우리나라의 A 여론조사 기관이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표본에 대해서 같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짓 응답하는 응답자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은 면접조사인데요. 면접조사는 후보 지지 이유와 선택 과정, 투표 영향 요인, 이슈에 대한 견해 등 투표 형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면접조사인데요. 면접조사는 후보 지지 이유와 선택 과정, 투표 영향 요인, 이슈에 대한 견해 등 투표 행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선거에 대한 견해 파악은 전화조사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면접원의 가구 방문에 의해 1:1 개별 면접 방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선거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는 또 다른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둬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 및 공표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 5월 9일부터는 자격 조건을 갖춘 등록된 기관만 공표 보도용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어 여론조사의 질이 향상됐습니다. 또한 유선 전화 조사가 가지는 표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표 보도를 위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경유해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여론조사가 가능합니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기 전에 피조사자 선정 및 질문지 결과 분석 등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필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불법 선거 여론조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정당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여론 파악으로 우리 사회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역할 또한 중요할 텐데요. 조금 바쁘고 귀찮더라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론조사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오늘은 윤초록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1972년 12월 2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는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투표 결과 총 2,359표 중 무효 2표를 제외 2,357표가 찬성하며 단일 후보인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 99.9%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대한민국 7대 대통령인 박정희는 국가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어 1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서 확정하도록 했는데요. 이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체제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의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는데요. 이처럼 유신체제는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습니다. 1972년 12월 23일 이 유신헌법에 의거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박정희 후보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체육관 선거에서 전체 대의원 2,359명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의 찬성으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데요.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부터 1979년 10월까지 16년간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위원정당 해산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의 해산인데요.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400여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쟁점은 통합진보당의 내란 음모죄 적용 여부였는데요. 통합진보당 경기도 당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이 단체를 통합진보당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무부는 통합진보당 전체가 종북화되어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됐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유신 독재의 부활이라며 맞섰는데요. 이와 관련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통합진보당이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어 정당 해산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습니다. 이들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정당의 대표로 기용되는 국회의원이기에 정당의 운명을 따라가야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므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이자 소속 정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2014년 1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통합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고 정당법 제40조 및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를 하는 정당의 창당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